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 지수 다시 한번 엇갈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4천억 원 넘는 매수 자금을 유입시켰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들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가지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0.28% 오르면서 71,2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LG화학, LS일렉트릭, S-오일 그리고 SKI테크놀로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S-오일 그리고 LG화학은 이번에 정유화학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이 2.81% 올랐고요. S-오일이 5.46%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LG화학이 58만 6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도 77,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정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 데에는 국제 유가가 중심에 있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전망치도 4개월 만에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국제 유가를 살펴보실 때는 공급 그리고 수요 측면을 두 가지 모두 다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에서 최근에는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고 따라서 이렇게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경기에 대한 분위기가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건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경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수요 측면에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공급 측면으로 넘어가서 공급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공급을 축소시키고 있죠. 특히 오펙 플러스의 추가적인 감산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를 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해왔습니다. 7월부터는 독자적으로 100만 배럴 감산에 돌입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제 유가를 계속해서 상승하도록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유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네옴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도 막대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오일 머니를 최대한 땡겨 오겠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오일 머니를 최대한 많이 땡기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를 수준을 높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국제 유가는 배럴당 최소 80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7월의 전망치 평균은 81.95달러였고 8월에는 82.45달러로 높아졌습니다. 하반기 내내 최소 80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로 책정이 되고 있는 만큼 국제 유가 살펴보셔야겠고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경우에는 한 가지 또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이 금리 인하 조치를 더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국제 유가 추이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정유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맥, 이렌시스, B2N, 파인텍과 하나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스맥이 11.71%, 이렌시스도 11.97%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이 두 가지 종목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로봇주로 함께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B2N, 파인텍, 하나마이크론도 올라와 있는데 우선 하나마이크론이 6.88% 오른 29,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이죠.
특히나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그 전거래일에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7% 가까이 되는 추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수급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로봇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로봇 쪽으로도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연이어서 이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코스닥에서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10월에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그룹뿐만 아니라 삼성 그리고 한화그룹도 로봇 산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화그룹은 10월 초에 하나 로보틱스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푸드테크 로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10월 중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점도 보시면 되겠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그룹도 어제 대동과 함께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연이어서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요. 따라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은 스맥 그리고 이렌시스가 일제히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스맥이 4,245원 그리고 이렌시스가 3,04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파인텍입니다. 파인텍이 20.29%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1,31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고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엮이면서 어제 이렇게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한 건데요. 이 파인텍은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국내 2차 전지 부품 제조 기업에 137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대는 누군지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이 계약금은 지난해 파인텍 매출의 16.82%에 해당하고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 3월 30일까지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인텍은 올해 2차 전지 매출 비중은 많게는 40%대까지 확대가 될 전망인데요. 2차 전지 부문이 이제는 주력 사업으로 떠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인텍의 장비는 삼성 SDI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파인텍의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 소식이 가장 큰 모멘텀이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 통해서 오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어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PB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어제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2,400억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게 이제 순매수 수량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대략 340만 주 되는 수량입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것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340만 주를 매수하는 동안 개인들이 대략 한 250만 주, 기관이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한 100만 주는 최근에 매수세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다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들은 이제 그 250만 주 어제 매도했고 지난 금요일에 한 900만 주,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에 개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굉장히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보하는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올 때 조금 이제 탈출하자 아니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자라는 구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수급 주체가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뀐 것이 이 종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HBM과 관련된 고대역 메모리죠.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시티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내년 엔비디아의 HBM3 수요 가운데서 최대한 30%까지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HBM에서 이제 성과가 없으면서 주가가 상대적 저평가를 받았던 점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키맞추기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IAA 모빌리티 2023 유럽 최대 모터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전장과 관련된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다음 전장이 이제 미래차 시장이라고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전기 자동차 아니면 미래차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탑재량이 4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IAA 2023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모빌리티와 관련된 전장에서의 그 경쟁력도 보여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한동안은 이게 뭐 좋은 회사인 건 알지만은 뭐 딱히 좋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좋은 회사인 걸 알고 있음에도 있고 거기에 뭐 HBM이라든지 뭐 전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님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하시는 점은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수급 주체가 강력하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HBM뿐만이 아니라 전장에서까지의 경쟁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옵트론텍, 캠시스, 에이테크솔루션, 퓨런티어, 이렌시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상단에 이름을 올린 5가지 종목 중에도 이렌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카메라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렌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인공 역할을 해낸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렌시스 왜 5.26% 상승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는 먼저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주부터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주간상의 상승률로만 봤을 때도 11%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어제 본장에서의 흐름을 복기를 해본다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 장세, 키맞추기 장세가 일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어제 본장에서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제 올랐지만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면서 종가를 조금 낮게 설정한 종목들이 위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본장에서 25%까지 넘게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1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으로 5%대 상승을 보여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옵트론텍과 캠시스는 9.98%, 9.95%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에이테크솔루션과 퓨런티어도 동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기가 들고 온 공급 계약 소식과 관련해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체에 삼성전기가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업체가 테슬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규모 자체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테슬라 자율주행용 반도체 수탁 생산에 이어서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까지 수주를 하게 된다면 업계에서는 이 둘 간의 미래차 협업이 강력화될 것이다 라는 점에 기대를 맞추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중심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는 수급이 쏠렸는데요. 이슈가 워낙 강한 만큼 오늘 본장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시죠. 네, 이루다, 나인테크, 라이트론, 동신건설, 대화제약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루다는 잠시 뒤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짤막하게 어떤 이유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테크는 장마감 이후에 국내 3호 전환사채 전환으로 312만 주가 추가 상장된다는 공시에 하락을 했고요. 라이트론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라이트론 4.18% 빠진 5,2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대화제약도 3.61% 하락하면서 1,4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화제약은 본장에서 중국 당국이 대화제약이 기술 수출한 리포락셀의 신약 품목 허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상한가가 결국에는 풀리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로 이루다 체크를 해보시죠. 이루다는 시간의 거래에서 5.26% 하락하며 9,3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도 어제 5%대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이루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장마감 이후에 올라온 해명 공시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다는 그동안 7월 20일에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공시 내용을 보면요. 이루다의 지분 18%를 405억 원에 클래시스에게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동안 이루다 측에서는 계약의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공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향후 매수인이 매도 청구권을 형사하게 된다면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점만큼은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이루다 측에서 혹시라도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게 된다면 공시를 통해서 밝힌다고 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특징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옵트론텍,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우선 지금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삼성전기가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한다는 기사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 내용 조금 뜯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 정확하게 기사에는 어느 기업인지는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테슬라일 것이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테슬라에 관련해서 이제 공급에 대한 공급 계약이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공시가 실제로 7차례 정도 나왔었고요. 결국 이 부분이 이제는 확정된 바가 없던 것이 확정된 것이다 정도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결국에 카메라 모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도로 신호나 표지판, 장애물 같은 것을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자율주행 칩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칩이 이제 연산을 해서 자율주행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이제 기능적으로도 더 좋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삼성전기가 한 500만 화소 이상의 이제 초고화질 제품을 납품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옵트론텍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인데요. 삼성 옵트론텍은 삼성전기에 이제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렌즈 유닛을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렌즈를 이제 공급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삼성전자가 받는 발주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옵트론텍도 이제 더 많은 양을 발주를 해야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옵트론텍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이제 테슬라에 있어서 핵심 공급처로 이제 등급이 사실상 상향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옵트론텍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난 5월경에 테슬라에서 연말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한 50만 대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시간외에서도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번에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과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옵트론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옵트론텍을 대장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제 거래하시는데 한번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님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옵트론텍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기가 들고 온 어마어마한 이슈에 대해서 주목해 볼 점은 앞으로 낙수 효과가 일어나게 될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옵트론텍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투자에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드렸는데요. 오늘 화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요일 시장도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대비해 보시면서 수익은 빵빵하게 행복회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